네, 안녕하십니까. 블랙컨트 에코티입니다. 네, 금일장 해외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6개 이슈 있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가 2월 신규주택 판매 감소 부분인데, 사실 증시랑 신규주택 판매는 그렇게 영향도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 그 전부터 이제 평년도 대비 약간의 신규주택 판매에 대한 상승세 구간이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말부터 존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상당히 안정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0년도나 21년도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판매에 대한 증가 부분이 상당히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나서 현재는 지금 아예 그냥 횡보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주택 판매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투기 심리가 증가하고 있다거나 혹은 이제 증시 자산을 빼먹을 정도로 뭔가 상승 현황이 보이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시에 타격 줄 수 있는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시면 연준 금리 정책, 그다음에 은행 전망 부분인데, 금리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전일에도 다시 이제 인하에 대한 플랜이 뭐 그대로 이제 3회, 뭐 적게는 2회 정도로 계속 갈 거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전망 부분 상으로 볼 때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올해 채권에 대한 자산 매입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일단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까지도 흡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신규 국채 발행량까지도 전부 다 흡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금리 상황이 은행 재정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었고요. 일단 뭐 본인들이 은행 상품으로 형성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걸 이제 고객한테 재판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 재판매가 뭐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반대로 이제 수익성 감소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서 그 국채에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은행한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행되고 나면은 이 국채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본인들 대출 상품에 대한 부담들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이제 상반기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금 상품들 현재 고금리 수준에서 판매를 하겠죠. 혹은 뭐 채권 자산들을 다른 뭐 기업이나 이런 쪽에도 계속해서 판매를 유치를 할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금리의 금리로 본인들의 대출 상품들은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던 투자 상품의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익은 증가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PC 기대감 앞두고선 이제 이번 주 말에 있는 부분, 국채 가격에 대해서는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제가 채권 가치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금리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채권 발행량이 공격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어쨌든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면은 공급량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온 겁니다. 시장의 어떤 예측대로 본인 이 국채에 대한 발행량 증가가 이 부분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 보시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 오히려 이제 국채 금리는 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공격적으로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흐름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완전히 전환이 되고 나면은 그때 기준으로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인텔, 퀄컴 반 엔비디아 전선 형성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엔비디아랑 AMD가 거의 이 시장을 독점해 가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 이제 인텔이나 퀄컴 같이 반도체에 대한 CPU 시장을 먼저 생성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도리어 GPU 시장 쪽으로 공격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일단 병렬형으로 이 칩셋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었기 때문에 CPU들이 오히려 이제 GPU한테 밀리는 상황을 만들어냈었고요. 근데 이런 시스템들은 뭐 얼마든 당연히 기술적으로 후행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브랜드 가치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열위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끼어들더라도 어쨌든 이들만의 독과점 리그가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 시장 자체에 완전히 새로운 참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시장을 공격하기에는 기술적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점유를 하고 있던 엔비디아나 AMD는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 파이가 증가하는 만큼 본인들의 매출 성장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뭐 퀄컴이나 인텔이 그걸 얼마나 잘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시장 파이를 조금 더 뺏어가느냐, 덜 뺏어가느냐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랑 AMD 주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고, 퀄컴이나 인텔 입장에서는 플러스 영향이 맞고, 그 다음에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들이 뭐 반도체를 직접 생산해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려는 계획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기술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포지셔닝 잘 잡아서 클라우드 시장에서만 공략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과 AI를 연동하는 그 가운데의 OS적인 부분들까지 공략하는 게 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 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명백히 지금 현재 끼어들어 있는 이 기업들, 지금 보여지는 이 기업들도 다 플러스 효과를 가져가는 친구들이 맞지만, 거기서 시장 파이를 어느 파트에 더 가져가느냐 덜 가져가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 부분은 이제 퀄컴이 오토톡 인수 포기했던 부분인데, 근데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앞에서의 퀄컴에 대한 플러스 이슈와 지금 이 오토톡에 대한 인수 포기 과정에서의 마이너스 이슈 부분이 뒤섞인 상황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M&A는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M&A가 이 친구 대신해서 추가적으로 편입될지가 변수인 거고, 어차피 쏠 자금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퀄컴의 장기적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긴 분명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뭐 보임 CEO 사임인데, 사실 큰 영향이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뭐 보임 CEO가 뭐 본인의 어떤 과거에 생산되었던, 즉 이제 추락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비행기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산이 거의 20년 정도 전부터 이루어졌던 기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종들이 이제 와서 사고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이 CEO로 인해서 뭔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고요. 다만 이제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퀄리티 중심의 경영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사회가 인지는 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장 독과점 주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행기 쪽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얼마나 뭐 못하냐 잘하느냐가 대체제가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거 사실 하나는 이제 보잉에 대한 판매 수요 비중이 당장 1년 2년 정도 동안에는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었죠. 왜냐하면 뭐 에어버스나 이런 경쟁사들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 항공사 이미지 입장에서는 당장 사고가 일어났던 기종이 만약에 언론적으로라도 유행이 된다라면은 이제 에어버스나 다른 쪽을 택해서 해당 기종을 수입해 왔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것이 일단 소비자들 대상으로 안정화를 끼치는데 긍정적 요소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항공사들이 당장 1년 2년 동안에 매입하는 기종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걸 인식해서 광고적인 효과를 우리는 달라졌다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CEO의 사임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 뭐 주가 상승 나온 부분은 그냥 미미한 수준이에요. 뭐 1.4% 상승 뭐 이 정도 보이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경제 캘린더 부분 이번 주 동일하게, 전일과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만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거고, 그 외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거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블랙콘트 에코티였습니다.